한번 잘못 눌려서 뭐 정치인들 중에도 그냥 휙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도 최근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런 사람들 입을 혀를 음. 쭉 뽑아서 거기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걸음이 좋다. 하도 잘 썩어가지고 이- 혓바닥에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염라대왕이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혀 뽑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혀를 쭉 뽑으면 이렇게 그 곡괭이질도 하고 네, 파기도 하고 그러면 나무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 뿌리 내리고 하겠네.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덕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도전에 많이 말씀이 있죠.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네. 이제 입구멍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문방부터 알아두라.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니라. 입은 사문, 죽을 사자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게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이 혀에 관한 게 네. 여기 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하는 게 혀로 하는 모든 뭐 말이겠죠. 네. 이것도 그런 것에 어떤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모님 말씀이었네요. 네. 신과 함께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도전에도 보면은 말은 마음의 자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네. 행동은 마음의 자치다.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되게 네. 좋더라고요. 저는 와닿는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고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루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뤄 내 몸에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반사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게 튕겨갖고 나한테 와서 맞아요. 더 이제 큰 재앙을 오고. 요즘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악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호민이 그거를 되게 돌려갖고 여기다 한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염라대왕도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죄를 막 만들어낸다 하면서 혀를 뽑는 입으로 악플도 입이네. 입. 네, 입으로 지은 죄처럼 혀를 뽑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죄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능인 사람들인데 뭐 최근에도 있었던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데 그쵸. 보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또 댓글을 다는 것도 뭐 글이지만 그 말과 같은 거죠. 네. 서로가 이렇게 그런 계속 안 좋은 어떤 악화를 네. 구성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장에 비수를 음. 딱 꽂는 그림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많죠.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칼이나 화살이 돼서 이렇게 꽂히는 몸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쵸. 그게 이제 살기가 돼서 박히는 예? 거죠. 실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제 표창처럼. 박공호 성도가 네. 누가 참외를 네. 들고 와서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돼서 아 맛있겠나요? 하나 먹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상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아내가 죽이 싫어하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 붙어있던 살기를 네가 맞았나니 닭국을 끓여 먹어라. 닭국을 먹으니까 나서요.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네. 그걸 내어주기 싫어하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이제 그걸 내어줘야 돼 갖고 하다 보면 불평을 할 거 아니야. 막 뭐라 욕도 그쵸.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살기가 붙는다. 사람이 병을 걸리고 건강에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이 말 한마디와 이런 그 인사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이 성과 하나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이 많죠. 뭐 그 밥 네. 같은 거에다 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쓰고 하는 그렇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좀 덜 썩고 예쁘게 좀 뭐 있고 그런데 네. 좀 뭐 미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진짜 희한하게 막 시커멓게 네. 되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라 네. 여기서 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도장에 있는 어떤 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집에 개수대 설거지하고 하는 곳에 거기를 막히게 하지 마라. 거기를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고 해서 너무 오래 두면 거기에 막혀 있으면 네. 이게 거기가 뭐냐면 먹는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 입구멍이거든. 입구멍이 사문. 그쪽이 막혀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경제도 안 돌아가고 불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실제 그런 걸 얘기해 주신 그분은 실제 그런 거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일리가 있네. 적재가 생기는 거죠. 적재. 네. 그러니까 뭐든 몸에 시원하잖아요. 적재가 생기면 화장실에 갔어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예. 그 시원하면 어떻습니까?
저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 뭐 변비들 걸리셨나? 그래서 상제님께서 언덕을 잘 가지라. 언덕. 네. 언덕이란 건 이런 힐이 아닙니다. 말씀 원자. 너희들이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때 뭐 어려운 걸 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돈을 뭐 하기도 어렵고 하면 말이라도 잘 붙여주는 거죠. 아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랑 좋은 얘기가 서로 오고 갔어요. 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밤이 돼서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아침에 좋은 얘기를 했더니 이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네. 보험맹님한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굉장히 요즘 잘생기셨어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분이 기분이죠. 좋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하면 좋겠네. 저번에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를 맞춰보세요 그런 거요. 딱 맞췄어. 그랬더니 그게 안 좋아요? 잔인하게 됐구나. 그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여성분이었죠?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리게 말해줬어요. 네네. 한 10살은 더 아래쪽으로 깎아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제님은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앞에 보면 뱀도 실제 이제 짐승들 네. 중에서 이제 돌을 닦아서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뱀이 용이 되려고 하는데 인표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이제 용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거에 의해서 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7절에 보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참 이런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6절을 안 읽으셨는데 아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그렇죠. 부디 말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선을 행했는데 한마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그런 말. 예. 나이가 몇 살이시네요, 이거. 뭐 그런 거. 예. 얘기를 잘하다가 1시간 2시간 대화를 잘하다가 응.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말은 마음의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선하게 살다가 한 번 말실수를 잘못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하면 있죠. 마음과 네. 실제 말은 이게 네. 마음은 속에 있는 형이 네. 사학적인 작용이지만 네. 이거는 실제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야. 입이 움직여야 네. 되고. 그렇죠. 네. 그럼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데 말을 안 뱉으면 괜찮다? 침묵은 금이다. 그래요. 저런 말도 있네. 근데 우리가 제어를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내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제어를 안 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네. 사실은 너는 뭐 자선책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제 모든 관계가 다 네. 깨져버리잖아요. 결국 말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인식이 주느냐 되면, 이거가 포인트군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 성인과 군자의 차이점 얘기할 때 성인은 자기가 말하고 하는 게 양심하고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군자는 다를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군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이해가 싹 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후천이 되면 이제 양심법이 실제로 상황윤리로서 양심법이 실제 법이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도통을 해서 네. 자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네.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천을 갔을 때도 보면요. 제가 네. 체험을 했을 때 보면 네. 이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트텔레콤이라고 이제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과 네. 보는 순간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런 세상이 되면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죠. 바로 네. 알아채는 바로 알아채고 바로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은 말 그대로 유리 세계라고 하잖아요. 가을을.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닿네요. 네.